도영님을 아냐고요?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과문을 최고로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. 안녕하세요, 곰사장입니다.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김도영 작가님의 브랜드로부터 배웁니다 입니다. 김도영 작가는 저의 친구입니다. 제 친구가 책 2권을 낸 작가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이 책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설명하고 그 브랜드에 따른 작가님의 생각 혹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. 차례를 같이 살펴볼까요? 혹시 아는 브랜드가 많이 있으신가요? 전 이 중에 대여섯 개는 정말 처음 보는 브랜드더라고요. 하지만 아는 브랜드가 있다고 지루하지 않고 모르는 브랜드가 있다고 낯설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책은 브랜드가 왜 잘 나가는지를 분석하는 글이 아니라 작가님이 이 브랜드들이 내미는 가치로부터 어떤 삶의 태도를 배웠는지,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배웠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. 종종 들을 수 있었던 브랜드 성공 비법이나 혹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분석이 들어가지 않아요. 작가님의 생각을 함께 짚어가기 때문에 대화하는 느낌이 물씬 나고 그 덕분에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. 몇 가지 브랜드만 같이 살펴볼까요? 네스프레소, 애플, 프리미어리그 같이 익숙한 브랜드의 작가님 특유의 이야기가 겹쳐 공감과 감탄을 이끌어낸 꼭지도 있었고, 포르투닷, 크리드, 와사라 같이 처음 보는 브랜드의 친절한 소개를 읽으며 세상은 참 넓다는 감탄을 이끌어낸 꼭지들도 있었어요. 그중 제 인상에 가장 깊게 남은 이야기가 2개 있는데요. 하나는 베브 클리코입니다. 샴페인 브랜드인데 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. 남성 중심 사회였던 18세기 프랑스에서 남편의 요절로 명맥이 끊길 뻔한 와이너리를 지켜낸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성공시킨 마담 클리코의 삶이 녹아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. 그래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여성 리더에게 딱 맞는 샴페인이라는 점과 크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데 어울리는 샴페인이란 소개가 참 좋았어요. 도영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와이너리를 들러 숙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 주신 것도 좋았고요. 전혀 몰랐던 브랜드의 소개로 시작해 도영님의 경험담이 버물러져 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주제를 소개해 주신 글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는 리모와 캐리어였습니다. 무엇이든 새 것처럼 반짝이는 건 참 예뻐 보입니다. 하지만 살면서 찌그러지고 흔적이 남게 되죠. 그 흔적을 또 어떻게 덮고 복구했는지가 인생의 궤적이 되고 그 궤적이 자기의 개성과 삶을 이야기해주는 거겠죠. 이런 이야기를 리모아라는 브랜드로 배우 윤여정님의 인터뷰와 엮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이야기를 잘 엮었다는 느낌을 넘어서 주제를 친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애를 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친구의 책이라서가 아니라 이 책을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를 하나 혹은 2개 아니면 3개쯤 들고 싶은데요.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표지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? 짙은 남색 표지에 텍스트는 노란색으로 결정했네요.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납니다. 짙고 어두운 노란색이라서 약간 금색 같은 느낌도 들어요. 표지를 잘 살펴보시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브랜드들을 양각으로 표시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또 책을 실제로 만졌을 때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줍니다. 표지와 같은 느낌으로 챕터에 간지가 들어가 있고 그 브랜드를 잘 살리는 느낌으로 사진도 있어요. 계속 문장과 이야기가 친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책의 편집까지 그런 다정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하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. 하나는 야박하고 3개는 좀 많은 것 같으니 2개를 들어보겠습니다. 하나는 작가님의 섬세한 친절함이고 하나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게 한다는 점입니다. 앞서부터 이 책은 읽다 보면 친절하기 위해 노력한 문장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하려면 예전에 도영님이랑 같이 일을 하며 사과문을 썼던 이야기를 해야겠네요. 저희가 서비스하는 제품에 제법 큰 결함이 생겼을 때였어요. 이 결함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과문을 쓰기로 했습니다. 글을 쓰는 데엔 2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. 하나는 결함이 생긴 이유를 설명할 때 조금은 복잡한 IT의 기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. 또 하나는 저희의 서비스가 무료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. 글로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했죠. 차라리 피해 보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만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너무 큰 결함이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더 이상 서비스를 쓰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 초고를 쓰면 도영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때 저는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빼먹는 것 없이 설명을 할 것인가, 어떤 단어, 어떤 문장을 쓸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늘 쓰던 식으로 글을 쓰고 있었죠. 하지만 이 기억이 아직 특별하게 남아있는 건 도영님 덕분입니다. 글을 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과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가를 고민하는 도영님을 봤거든요. 저도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합니다. 적어도 띄어쓰기, 맞춤법을 지키고 글의 구조와 전달력을 높이려고 신경 씁니다. 하지만 누군가가 글의 의도를 담아내려고 노력하느냐를 물어본다면 제대로 대답을 하기가 좀 부끄럽네요. 그래서 그날 도영님이 사용자에게 의도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. 도영님은 글을 쓰면서 계속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는지를 걱정하셨거든요. 이 책을 읽으면서 그날의 기억이 많이 떠올랐어요. 왜냐면 이 책의 모든 단어와 문장에서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걱정하며 고르고 골라서 썼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저는 도영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섬세하게 다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책에선 전에 쓰셨던 기획자의 독서보다 훨씬 도영님의 성격이 드러나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번 책을 훨씬 더 재밌게 읽었고 다음 책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.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읽다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는 점입니다. 그건 도영님이 책을 통해서 계속 대화를 걸어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대화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. 공감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. 이 책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야기도 좋고 무언가를 배운 게 있었던 브랜드 이야기도 하고 싶어지죠. 저 같은 경우엔 닌텐도 그리고 이와타 사장님이 생각나더라고요. 인식의 전환과 영역의 확장에 대해 배운 게 있었거든요. 게임보이와 3DS엔 추억도 조금 있고요.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언젠가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. 저의 이야기 말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와 어떤 사연이 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. 브랜드로부터 배웁니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도영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극 서점에 나가려면 나도 동물 캐릭터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말이 나왔어요. 만약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서 도영님을 동물에 비유해야 했다면 저는 코끼리로 그렸을 것 같습니다. 현명하고 듬직하고 온유하고 뭔가 삶에서 얻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요. 그러고 보니 정말 오랜 시간 운동으로 체격이 다부진 도영님은 코끼리의 커다란 덩치와는 잘 맞지 않기도 하네요. 그럼 어떤 동물을 해야 하나? 사자도 좀 어울리긴 한데 무섭거나 사나운 느낌은 없는 사람이라 천천히 고민을 더 해봐야겠네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